네, 랩 기출문제 7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자, 토폴로지를 참고해라. 그리고 모든 케이블은 잘 돼 있다. 그리고 알포와 R1, 알포와 PC1, 알포와 PC1은 풀리 컴퓨터 있다. 완전 세팅 완료되어 있다. 너 접근 불가능하다. 설정 완료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스태틱 라우팅을 구현하는데 R1이 알포의 랜, 요 인터페이스 랜 알포의 랜 요게 뭐냐? 요 랜이 요거죠. 10.0에 44.0. 요게 도착할 때 얘는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죠. 이때 뭐냐면 R2를 R2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요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쪽으로. 요쪽으로. 자, 근데 또 2번 문제 봅시다. 단 R1은 얼터너티브 패스 R3로 가야 된다. 때로는 언제 알포에 여기 도착할 때 원래는 이쪽으로 기본적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야 될 때도 있다. 언제 뭐냐면 in case of outage 정전일 때 이 프라이머리 패스 이쪽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쪽 돌아가라는 거죠. 만약 R2가 장애 났을 때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경로, 부경로 요걸 뭐라 합니까? 스태틱에서 요걸 우리가 플로팅 스태틱 루트로 하죠. 플로팅 스태틱. 평소에는 물 안에 가라앉아 있다가 문제 생기면 쭉 떠올라오는 거죠. 자, 세 번째 R1과 R3에서 디폴트 루트를 구현하라. 근데 인터넷을 갈 때 여기 인터넷이 여기입니다. ISP. 이게 using list numbers hop. 요게 다 속도가 같다고 봅니다. 일단. 자, 다 기가비트로 다 같죠. 자, 같을 때 뭐냐면 얘 입장에서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하면 두 칸만에 가고 이렇게 가면 몇 칸만에 가고 세 칸만에 가죠.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얘는 바로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도록 설정하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제인데 혹시 문법을 또 명령을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첫 번째 방법만 쓰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자, 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자, IP 루트 요 상태 R1에서 요 네트워크로 간다 해봅시다. 그러면 얘 네트워크는 172.16.2.0이죠. 네트워크 수를 적어주고 얘 서브넷 마스크 24니까 255.250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똑같이 적어주고 얘 대역을 그리고 나서 얘의 IP를 얘의 next hop 옆에 있는 홉에 있는 라우터 IP가 뭡니까? 172.16.4.2죠. 여기가 4분의 4.2 여기 172.16.4.2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얘는 172.16.3.0이고 그리고 25.25.0에 어떻게 된다? 172.16.5.3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5.0에 5.3. 자, 여기 보는데 근데 172.16.4.3이 아니라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죠. 이쪽으로 나가니까. 근데 요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거의 쓰지 않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왜냐하면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봅시다.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요쪽 포트를 지정하는 방법과 요 옆에 라우터의 넥스트홉 요거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옆에 라우터를 지정하면 얘를 꼭 찍는 거죠. 이렇게 스위치 하나에 여러 대의 라우터가 있을 때 마치 미팅하듯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넥스트홉을 찍으면 얘 IP를 딱 찍어보니까 얘한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출구를 딱 보내버리면 여기 왔을 때 얘가 어디로 보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만 지정하는 방식이 언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1대1 방식일 때는 1대1 방식 때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스위치가 없는 1대1 방식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내면 가겠지만 그래서 이 방식은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포인트 포인트 PPP나 HDDC 빼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CCNA 시험일 때 다 이 방식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디폴트 라우팅을 다시 해보면 우리가 회사 내에서 만약 통신사 하나만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회사 내의 모든 라우팅은 다 이쪽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IP 루트에서 구글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쪽으로 가라. 뭐 페이스북도 이쪽 넥스트호브 여기 1.1.1이면 1. 통신사가 1.1.1이면 IP 루트 구글 네트워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면 IP 루트 이렇게 해서 0.0.0.0.0 이렇게 해주시면 모든 네트워크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네트워크가 되면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얘가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내고 싶으면 모든 넥스트홉을 이 통신사의 라우터 IP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스태틱 루트일 때는 각각 세부적인 루트를 적어줬다면 얘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옆에 라우터에 이렇게만 해주고 넥스트홉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객단일 때는 하나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요 예제 그림 설명을 혹시 제가 한번 드렸는데 이해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본사라 해봅시다. 얘가 지사라 해봅시다. 지사 1, 지사 2, 지사 1000이 있겠습니다. 얘가 엄청 큰 회사네요. 자, 만약에 얘가 지사 1에서 지사 1000으로 통신한다 해봅시다. 그럼 얘는 IP 루트 지사 1000에 통신 대역 쓰고 넥스트 옵을 얘한테 보내게 되겠죠. 얘가 지사 999로 보내다가 IP 루트 지사 990에 통신하고 넥스트 옵은 또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루트를 쓰더라도 얘는 나갈 수 있는 경로가 뭡니까?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다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IP 루트 디폴트 루트를 쓰면 된다는 그림이었죠. 자, 플로팅 스태틱 루트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그냥 두게 되면 어쩌면 패킷이 로드 밸런스가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로를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뭐냐면 요 경로를 내가 우선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요 경로가 안 될 때만 살리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IP 루트 10.22.2.0 이렇게 해서 요쪽 대역을 요쪽으로 갈 때 요렇게까지 적어주는 건 똑같은데 요쪽으로 갈 때는 넥스트업이 뭡니까? 10.12.1.2죠. 10.12.1.2를 적어주고 요쪽으로 갈 때는 원래는 10.12.2.2를 적어주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포트는 잘 안 쓰니까 시리얼이니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어준다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적어줬는데 자, 이렇게 적어주면 두 개를 그냥 요 뒤에 값이 없이 적어주게 되면 둘 다 부하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스태틱 루트의 기본 AD 값이 1이에요. 기본 값이 안 적어주더라도. 근데 이 1이 낮을수록 좋은데 내가 1보다 큰 값, 뭐 3 이런 거 하게 되면 뭐냐면 얘는 1, 3 있는데 얘가 이까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얘가 낮고 얘가 높으니까 낮은 게 우선하거든요. 똑같은 게 있을 때는 뭐냐면 얘는 무시하게 됩니다. 라우터가. 근데 뭐냐면 이 얘가 딱 사라지는 순간 얘가 물 위에 뚝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얘가 사라지는 순간 얘가 동작하게 됩니다. 얘가 언제 사라지나 10.12.1.2 있을 때 요 경로가 만약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얘가 죽어버리는 순간 넥스트업이 죽은 거 알고 얘를 딱 라우팅 테이블 지우게 됩니다. 지우는 순간 없네? 그럼 내가 올라와야겠다 해서 이 플로팅 떠오르는 스태틱 루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머리 경로에 대해서는 AD 값이 기본 1이니까 조절 안 하지 않고 이 예비 경로에 대해서만 1보다 큰 값을 주는 것들이 일반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했고 이제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풀면 엄청 간단한 문제라서 CCNA 문제들은 자, 이제 봅시다. 일반 스태틱 루팅을 일단 여기 R1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먼저 해야 된다 했죠. 우선으로. 그리고 R4의 랜 여기 10.0.44.0이죠. 여기서 IP 루트 10.0에 44.0이고 24니까 25.0이네요. 넥스트업이 얼마입니까? 예, 요렇게 갈 거니까 10.0에 22.2네요. 10.0에 22.2 이렇게 됐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비 경로죠. 얘가 요쪽으로도 예비로 요쪽 문제 생겼을 때 요쪽으로 가라는 거죠. 이때 똑같이 적어주고 뒤에만 바꿔주면 되죠. 어떻게 13.3이네요. R3라서 다 3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R1은 실제로 나중에 여기 들어가셔서 R3 들어가셔서 G0-0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가서 show IP int b에서 실제로 얘가 여기가 R3가 왜 이게 13.0-0이 여기 23으로 되어 있네요. 23.3이죠. 예, 23.3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도 불안하시면 항상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얘 정보가 13점이 아니라 여기 23점이죠. 23.3. 그리고 이걸 똑같이 적어주는 게 AD 값을 1보다 큰 값으로 한번 2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AB 경로가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show IP 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스태틱 루트를 두 개 만들었는데 뭡니까? 이쪽으로 가는 경로밖에 없죠. 이쪽으로 가는 경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라졌을 때 그것들이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오게 된다 했습니다. 이게 플로팅 스태틱 루트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됐고요.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작을 하는지를 일단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먼저 여기 R1에서 이 R4의 랜에 있는 요 10.0에 44.10 요로 핑을 한번 쳐봅시다. 핑 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처음이니까 좀 빠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트레이스 루트라는 걸 한번 걸어봅시다. 가는 경로를 추적하는 기능이죠. 자, 그러면 뭐냐면 10.0이 22.2 이렇게 해서 22.2로 갔고, 그 다음에 24.4로 갔고, 그 다음에 얘한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를 제대로 타고 갔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요 경로에 R2가 이제 장애 났다고 해봅시다. R2에 장애 나면 이제 요렇게 가게 되겠죠. R2의 장애를 간단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R2와 연결된 인터페이스, R2 가지고 있는 레인지 G0-0 인터페이스를 다 셧다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쪽에 끊겨버렸죠.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트레이스 루트를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핑을 한번 치고 할 걸. 패킷 트레이서라서 조금 반응이 늦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23.3으로 갔죠. 이제는 자, 앞에하고 다르죠. 아까 얘는 22.2인데 23.3으로 갔죠. 그럼 34.4 이렇게 갔죠. 자, 이 상태에서 show IP 루트 보시면 이제 요 경로로 스태틱이 아까 있던 게 살아있던 숨어있던 게 플로팅에서 떠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동작하는지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폴트 루트를 하라. R1에서 자, R1에서 이제 다시 살려놔야 되죠. 원복을 해놔야겠죠. 자, 이렇게 살려놓고 나면 다시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핑을 일단 한번 먼저 치고 자, 이제 정상으로 동작하네요. 자, 여기 이제 디폴트 루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죠. IP 루트 디폴트 루트 0.0.0.0 0.0 모든 경로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거니까 23.2 IP 23.3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얘 같은 게 R3 같은 경우는 바로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IP 루트 0.0.0.0 209.165.201.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 동작했으면 알 수 있고요. 이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바로 뭐 다이렉트 커넥션이니까 네, 바로 자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뜨죠. 21이니까 제가 오타가 났네요. 이상하게 뜨니까 왜 이렇게 영상 결과가 안 뜨지 싶었던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떠야 되는데 이상하게 점 찍기가 잘못 찍힌 거죠. 자, 이 상태에서 R1도 한번 찍어 봅시다. R1에서 트레이스 루트 209.165.201.1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디폴트 루트로 해서 이렇게 외부 경로 이쪽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여기 AD 값을 플로팅에 대해서 AD 값이 혹시 명시가 되면 AD 값 그 명시된 값을 쓰시고, 아니면 1보다 큰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자주 나오는 문제일 겁니다. 요게 이제 IPv6 문제로도 나중에 나오게 되고 플로팅이 나오게 되는데, 개념을 다 하셨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